능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두가 인정해 줄 것이라 믿어왔다면 안타깝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책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에서는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인재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상대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잠재력을 갖춘 인재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아직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몹시 추운 1월의 어느 날 아침에 한 젊은이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워싱턴 DC의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젊은이는 버스킹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하는 43분 동안 그의 앞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연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겨우 7명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신동, 천재라는 찬사를 받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역사상 다시 없을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던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은 17살 때 카네기홀에서 데뷔해 런던 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관현악단과 협연했으며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또한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50억에 육박하는 최고의 명품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실험을 기획했던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자뿐만 아니라 천재의 재능이란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확고히 믿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능력을 성장시켜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힘들게 얻은 능력들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인하고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능력도 없는 동료들이 당신을 앞서버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신에게 자기 능력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능력이 있지만 능력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능력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큰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보이는 능력치를 높이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상대가 당신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게 하라. 과제가 주어졌을 때 당신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추는 고귀한 겸손을 보이는 것. 그랬다가 마지막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놀라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2번, 정확하게 예상되는 성과만큼 상대에게 약속하는 것. 정확성은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특성이니까요. 3번,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월등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것. 약간 허풍쟁이가 되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는 1번과 2번의 겸손함과 정확성이 좋은 행동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가장 능력을 높게 평가받은 경우는 과도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낸 3번이었습니다. 3번처럼 행동하고 결과까지 좋게 나오면 최고 능력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여전히 3번은 1번의 겸손보다 2배 더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말한 것이나 행한 것을 재빨리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일깨운 감정, 즉 당신에 대한 기대감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낙관론자의 실패를 해결책의 일부로 여기면서 문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겸손함이란 건 정말 존경할 만한 미덕 아닌가요? 정말로 겸손과는 거리가 먼 허세꾼이 되어야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아픈 몸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면 당신은 의사에게서 그 어떤 겸손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 자신감 넘치는 의사를 원할 것입니다. 책에서는 직업의 영역에서 겸손함은 가능하면 피해야 할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일에 있어서의 겸손함은 비겁함으로 비칠 수 있으며 나중에 나타날 실패에 대한 방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객이나 상사 혹은 동료들이 당신에게 어떤 문제를 맡기면서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도전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말로 두려움과 근심을 부채질할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겸손함이 자기 파괴적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당신의 이미지를 무능함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맡겨졌을 때 상대에게 당신이 이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맡겨진 과제에 자신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믿고 그 인상을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치를 높이는 게 왜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확정 편향 때문입니다. 확정 편향은 우리가 선택한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거죠. 명품 가방을 산 뒤 가방에 실밥이 튀어나와 있으면 한 땀 한 땀 수작업한 증거라 생각하지만 싸구려 가방이라면 역시 싸구려여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좋은 소식과 붙어 있어라.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가능하면 그 소식을 당신과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자동차라면 좋은 소식은 광고 모델입니다. 매력적인 광고 모델이 자동차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차를 좋게 봅니다. 후광 효과라는 거죠. 유명 인사와 사진을 찍으면 나도 그의 유명세에 올라타는 것처럼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내 이미지도 같이 좋아집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전화나 이메일 대신 직접 나타나서 가능하면 직접 전달하세요. 회의석상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세요. 짧게 이야기하고 그 장소의 중앙에 자리를 잡으세요.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야에 머물러 있으세요. 한순간 한순간이 좋은 소식과 당신 사이의 연관성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꼭 당신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장 훌륭한 논리적 근거를 가진 사람에게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설득됩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